비면 놀러가고. 자, 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음동화까지 했어요. 자음동화까지 했고, 23페이지에 국외음악 나가겠습니다. 국외음악. 선생님이 지난주 끝낼 때 우리가 자음동화하고 국외음악하고 비교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국외음악은 일단 자 받침 티귿이 자 모음이 내지는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요거 이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요 괄호 한번 쳐보면 요거는 결국에 이제 이중모음이 만들어진 거 얘기하는 거야. 빈자리 한 점. 교재 가져왔나? 23페이지. 자, 그래서 티귿으로 끝난 자 받침 다음에 모음이나 반모음이니까 이런 어떤 모음의 축약의 결과로 뭐 야라든지 그치 또는 뭐 여 따위가 된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야 여 같은 것들을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음절 끝소리 규칙할 때 언급됐던 요 개념 하나 다시 한번 언급할게. 자 이로 시작은 어쨌든 형식 형태소. 요 얘기는 우리가 음절 끝소리 셈이 적용 X 2번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어요. 우리 조사 접사 어미 같은 형식이가 오게 되면 이 티귿은 자 지읒 치읒으로 발음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자 봐봐. 이거 내가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발음하면 이 정도에서 발음된다라고 하자. 근데 티귿은요 치조음이기 때문에 윗몸 이제 이쪽에서 발음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랑 티귿이 만나면 그 간격 발음 위치상 간격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D 발음하면은 뭔가 소리가 다 뿜어나가지 못하고 입안에 맴도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 이질감을 혀가 못 느껴. 그래서 이걸 느끼기 싫어서 티귿을 보다 이에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치읒으로 당겨버린 겁니다. 그럼 일종의 이 국외음화도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결국 인접한 음운의 영향으로 그와 비슷하거나 같아진 거라고 봐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자 동화라는 점에서 앞에 비음화 유음화랑 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하는데 착하게 조심해야 돼. 자 지금 티귿과 뭐가 만났다고? 이가 만났다고. 그러니까 자음동화는 자음이 만났다면 국외음화는 자음과 뭐가 만났다? 모음이 만났다. 맞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복습 한번 해보자. 지호야 비음화 유음화 즉 자음동화 뭐 그대로 뭐만 바뀌어? 예. 뭐 그대로 뭐가 바뀌어? 좋은 위치 그대로 방법. 그렇지. 근데 잘 들어. 티귿 좋은 방법 파여름에서 지읒 파처럼 오케이 방법 바뀐 거 알겠어. 근데 뭐까지 바뀐다고? 티귿 좋은 위치 어딥니까? 좋은 위치? 네 적어놨어. 잇몸 치쪽. 그치? 그런데 지읒은 딱딱한 입점장 어디? 경국외. 그치? 근데 왜 국외음화라고 하냐면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경국외음화인데 연국외음화라는 상대적 개념이 없으니까 경과 연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국외음화인 거야. 즉 얘는 조금 위치 그치? 그리고 조금 방법이 둘 다 교체된다라는 점. 요거 지금 자음동화랑 또 큰 차이점인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선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다. 이해되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자음동화하고 이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얘들에서 티귿과 형식이 이랑 만나면 지읒밖에 구디보다는 굳이 해도디보다는 해도디보로 가자. 손절 쳐라. 그래 지금 너무 과하다고 그지? 티귿과 이가 만나면은 밭티가 아니고 밭이 훌티다가 아니고 훌치다. 이거는 훌게 하다 닦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근데 이거 3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3번은 뭐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 반모음이 있잖아 그지? 즉 축약의 형태 붓이어 이 붓여는 붓이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 중간에 끼 들어간 이히리기 이런 것들은 다 접사라고 부릅니다. 접사. 그러니까 접사까지도 우리는 뭐로 처리한다고? 형식이로 처리한다 이거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접사 형식이와 티귿이 만남으로 그치? 자 우리가 처가 되는데 근데 요 이가
뒤에 있는 또 어미인 어랑 만나면서 뭐가 일어난다고? 일종의 지금 모음 축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중모음 할 때 설명 한번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발음이 자, 부 그리고 치읓으로 바뀌고 축약되면서 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조심히 자, 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 관계 속에서 그지 축약의 결과로 나타나는 발음 저, 얘네들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단모음인 처 그냥 요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생도 내가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서술형에 이거 안 가르쳐줬어 분명히. 근데 뭐 했다고? 보기로 이 한글 맞춤법 조항, 그 표준 발음법 조항을 줬어요. 안 가르쳐줘도 분명히 보기만 보면 아 이렇게 치어가 되면은 치어가 아니고 처로 적어야 되구나라고 보기를 줬는데도 애들은 그걸 그냥 뭐 해버린 거야? 무시해버렸던 거야. 그래서 치어라고 그대로 적었다가 감점 이 경우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안 알려주더라도 보기를 줄 때가 있다 이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고등 내신은 그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저는 발음 안 해요. 그지? 그래서 부처라는 단모음화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자 붙이어 마찬가지로 그지? 또는 승기를 붙였다도 마찬가지잖아. 붙이어잖아. 맞지? 자 요거 잘 봐. 이번에는 얘는 독특해. 자 금방 붙이어는 그냥 티귿이 받침이었다고. 근데 쌤이 지금 자 우리 굳게 만드는 거야. 그지? 초콜릿을 녹여서 굳게 만들다. 얘는 지금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은 자 붙히어인데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오늘 배울 거야. 우리 지금 그드브 지읒과 히읗 만나면 뭐 된다고? 크트프츠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부터 일단 일어나고 모음 다시 자음 축약부터 먼저 일어나는 거야. 맞아? 근데 여전히 뒤에 내가 중간에 끼 들어간 이 희기는 뭐라고? 여전히 접사라고. 이 모음만 놓고 보면 아직도 접사 기능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음 축약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일어나는 거야? 티귿과 이가 만나서 국외음화 일어나고 그치? 하지만 아까 국외음화하고 이와 어가 그지 만나 축약돼서 치어가 되면은 치어가 아니고 그냥 단모음 하기로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처 이렇게 돼요. 맞니? 이렇게 적어요. 이해되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디귿과 히읗 같은 경우에 그지 축약이 되어서 티귿되고 여전히 이가 지금 히읗이 사라졌지만 이가 형식이기 때문에 접사. 그래서 구별마가 역시 일어난다라는 거. 요것도 잘 나옵니다. 내신할 때. 알겠니? 쌤이 오늘 목소리 좀 안 주세요. 그죠? 앞에 6시간을 떠들고 또 떠들라니까 앞에 요거 포함해서 또 6시간 더 떠들어야 돼. 죽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요거 꼭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라색 박스로 주의 하나 나와 있다. 주의 요거 별표치다. 자 일단 올해 교과서가 처음 바뀐 해가 되다 보니까 일단 교과서 위주, 교과서 중심의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또 변별을 하려면 그래도 좀 난도 있는 선택적 또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지? 자 이때 국외어에서 많이 어렵게 나온다면 일단 국외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잠깐 우리가 디귿 하면 이로 시작하는 뭐 형식일 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고 했어. 근데 뒤에 보시면요, 자 디귿 다음에 이로 시작하는 지금 바로 기본적으로 단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실질 형태소를 가리키는 실질 형태소. 맞니? 여기서 단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뒤에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면은 국외음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자 박하고 이랑 중간에 슬러시 콧하고 입을 중간에 슬러시. 쌤, 저희 할머니는요 논이랑 밭이랑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을 갖고요. 요때 만약에 이랑이 엔드 개념의 조사라면 그때는 발음 어떻게 하면 돼? 밭이랑 하면 돼. 형식이니까. 아니 그런데 요 이랑이 밭과 밭 사이 너희 뭐 보면은 이제 밭에 움푹 튀어나오고 그래서 또는 뭐 볼록볼록 들어간 것도 있을 거야, 그지? 요로 튀어나오고 들어간 공간 따위를 우리는 명사 또는 이랑 또는 고랑이라고 불러요. 즉 이 말인 즉슨 이 이랑이라는 게 품사가 명사라는 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라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이. 하자. 그래서 우리 음끝 조건 중에서
음끝 조건인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이면 음끝 적용 OX. 오, 적용하기로 했어. 그래서 먼저 해, 적용. 순서대로. 이제 그리고 밭과 이랑은 우리가 늘 쓰던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건 합성어라고 합니다. 좀 이따 우리 마지막에 배울 건데 합성어에서 앞말 받침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면은 요 비어있는 요 자리에 니은 소리가 참여가 되거든. 그래서 밭, 니랑이 돼요. 그리고 자 니은 때문에 디귿이 뭐가 된다고? 비음화되면서 뭐가 된다고? 최종적으로 여기 나오는 밭니랑이 되죠. 이거는 고인물 예시입니다. 너무 많이 나왔죠. 맞지? 그래서 니은 첨가 발음상입니다. 그 다음에 비음화 이런 순서로 간다 이거예요. 이해되니? 자, 이 불은 당연히 뭐 그 상대되는 조사 형식이가 없으니까 바로 얘는 뭔 거야? 명사 실질이잖아. 내가 호치불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호치불이라는 발음 없어요. 그래서 얘도 홑과 입을 몸으로 시작하는 실질이니까 음끝시키고 니은 첨가시키고 비음화시켜서 혼입을 내는 거야. 이제 혹격으로 된 입을, 얇은 입을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엄청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은, 자, 국외음화라는 두 형태소 간 결합에 의해서, 그치? 자, 일어나는 것이다. 형태소는 다시 말하면은 뜻을 지닌 최소 단위. 그래서 어쨌든 두 개 형태소가 결합을 했을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견디다, 견하고 디다 아니거든. 그치? 견디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 잔하고 디가 아니고 잔디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 늑디 하나가 그냥 하나의 형태소인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 형태소에서 견지다, 잔지, 늑치, 이지랄 안 한다고. 알겠어? 하나 형태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나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된소리 대기 한번 봅시다. 자, 된소리 대기 너희들 많이 착각하는 게 된소리라는 게 우리 그때 벌써 쭉 얘기하는데 내가 뭐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딩들 수업하면 막 끼어 이지랄 하는데 참나 씨 어이없어. 어쨌든 이렇게 된소리 하면은 마치 기역이 두 개, 디귿이 두 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사인 것 같은데 된소리는 지금 우리 지금 교탈첨축 중에 뭐 배우고 있어? 교체 배우고 있지. 그렇다는 건 된소리 몇 개의 의문이야?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합니다. 맞지? 이걸 두 개로 인식한다? 곤란해요.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단어들 있잖아. 자, 물건값을 깎다. 아니, 자, 그러면은, 요 발음이, 자, 상기역은 음끝 환경이지, 그지? 뒤에 자음이니까 적용해요. 지금 요거는 없어졌네. 마이너스 1이지라고. 기억 때문에 디귿이 좀 더 우리가 배울 건데, 따가 된다? 이거 플러스 1 해서, 뿔만 제로구나. 이지랄 또 뺏겨야 돼. 아니야. 이거는 그냥 A to B가 두 번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음끝 일어났고 된소리 대기 일어났고 해서 그치? 교체만 두 번 일어난 거. 자, 그래서 밑에 23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보면은 표준 발음법 조항하고 함께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단어 던져주고 이게 뭐냐라고 묻지 않고요. 이런 보기들, 조항들을 딱 던져주면서, 그렇지? 자, 23항에 따라 그저 설명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항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조항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법칙이다. 그렇지? 어떤 문법 용어랑 호응한다. 요 정도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24항 한번 볼게요. 자, 받침 그드브 다음에 오는 그드브 시옷지읒은 된소리가 되는데 이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친구들을 본다는 것은 결국 이게 뭐의 개념이 아니라는 표기 개념이 아니고 뭐와 관련 발음상 그드브라는 걸 얘기해요. 발음상 발음을 기준. 아니 그래서 밑에 옷고름 봐봐. 옷고름. 자, 옷고름은 지금 그드브 아니잖아. 표기는 한번 놓고 봤을 때. 근데 얘가 어디에서 발음상에서 그드브가 되지 않습니까? 그치? 발음상 그드브 다음에 오는 그드브 시옷지읒을 된소리 발음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다 적용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항 별표 치죠. 그래서 24항은 일단 또 문법 용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어간, 그치? 동사, 형용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사, 형용사 고정된 부분 어간이라고 하는데 자, 그 받침 니은 또는 미음 뒤에 오는 자, 어간이랑 세트, 어미 그 첫소리가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인 경우에 얘네들은 된소리 발음하겠다는 겁니다.
비읍은 어디 갔는데요? 아, 이게 우리 뭐 비읍이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요 비읍은 시작한다라기보다는 이 비읍은 어디로 들어가? 받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첫 소리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읍은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지? 응. 자, 어쨌든 첫 소리로 들어가지 않아서 빠진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간과 어미 관계라는 거야. 신발을 신다 신고, 머리를 감다 감고, 자, 또는 뭐 이제 친구를 안다 안고, 굶다 굶고, 옮다 옮고, 안고 안고.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니은 지읒이나 리을 미음, 자, 요 친구들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뒤에 배울 건데 자음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국어에서 어쨌든 간에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건 7개밖에 없어. 그 7개가 자, 어쨌든 리을 미음 중에서는 얘가 리을이 떨어지고 니은 지읒 지읒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지? 응.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지금 뒤에 있는 친구 결국 니은과 미음이 남기 때문에 어미를 된소리 발음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내가 어간과 어미에 되게 이제 포커싱을 뒀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롯데리아 갔어. 롯데리아 가가지고 친구랑 나 오늘 이거 먹고 싶단 말이야. 발음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고? 그래, 감자라고 해야지. 쌤, 근데요, 다 같이 눈을,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는데? 다 같이 눈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라서 불필요한 된소리 좀 많이 합니다. 깜짝. 그래서 이건 깜 빼고 감자라고 하지. 왜? 요거는 감다 감고 가문이 무슨 관계니까? 어간, 어미 관계니까. 그지? 근데 위에는 뭐라고? 너운, 이 뭐야? 맹사되니까. 24항은 뭐라고? 어간과 어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자 같은 맹사를 감자 이치로 하면 안 된다고. 야! 양념 감자 쳤자! 개소리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신발을 신고 뛰어보자 발자. 이거 지금 바로 신고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는 거. 신고하는 거야? 신고하는 거야. 신고하는 거지. 그 이유 대답해봐. 그래, 명사니까. 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 24항에 절대로 해당하는 예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어간 어미 관계일 때고 그리고 그 밑에 다만 별표 너무 중요하다. 자,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위에 24항에 너희들 개념과 어간과 뭐의 결합에서 어미의 결합에서 된소리가 일어나기로 했는데 우리 국어에서 이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즉 접미사가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새말을 우리가 파생어라고 부르거든. 근데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새말일 때, 그게 만약에 동사형용사라면 이 기가 어디에 포함된다고? 이거 반드시 적어라. 간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이 말인즉슨, 자, 기본적으로 신다에다가 그치 뭐가 돼? 기가 붙음으로써 신기다, 신기고, 신기니. 굶기다, 굶기고, 굶기니. 안기다, 안기고, 안기니. 옮기다, 옮기고, 옮기니. 감기다, 감기고, 감기니. 맞지? 이 기와 감, 기와 안 따위가 그치? 하나의 뭐를? 어간을 잃어버린다. 이 말인즉슨 지금 얘는 어간과 어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 근데 특히 그 첫 번째 요거 신발을 신기다 있지? 요거 우리 많이 틀리잖아. 그지? 아기의 신발을 신겼다. 경상도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좀 봐. 신기다입니다. 신기다. 알겠지? 그래서 신기다 없어. 알겠니? 그래서 요거 잘 나와. 중간에 끼 들어간 기 나왔을 때는 요건 이것 자체가 어간이기 때문에 어간어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 발음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5항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27항 중요합니다. 자, 27항. 우리 관형사형어미 느느르던이라는 게 치고야 돼.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오는 그드브 시오 지읒은 전부 다 된소리를 한단 말이야. 자, 뭐뭐 할 것을 할 바를 할 적에 할 때가 할 수는 만날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관형사형어미 리을 여기는 리을 있잖아. 그치? 자, 얘네들 뒤에 오는 자, 그드브 시오 지읒 다 된소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개 더 추가를 시킬 거야. 자, 이 27항에 준하는 어미들 역시 된소리, 표기가 아니고 발음입니다. 발음.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뭐 직업인지라 너희들하고 이제 문자 소통 많이 하고 하는데
꼭 이제 이렇게 답장하는 친구였어요. 막 물어보고, 쌤, 그러면 내일 뵐게요. 리을 개. 표기는 뭐라고? 개라고. 발음만 뭐로 한다고? 깨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나 사실 정말 지적하고 싶어. 내일 뵐게요라는 표기는 없다고. 내일 뵐게요. 알겠어?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이제 앞으로 내한테 문자 보낼 때 졸라 조심한다.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지? 맞나? 해지. 그리고 제발 이런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죠? 리을 걸, 소리는 걸, 표기는 걸. 알겠지? 자, 근데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요거는 만약에 후회하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요거 의문인 경우에는 설수 지금 밥 먹을 걸? 요거는 걸이 맞아. 알겠지? 근데 조금 더 열심히 할 거면 후회라든지, 그치? 막 요런 이제 뭐 안타까움 이런 거 드러낼 때는 걸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비문학 할 때 증감 정보들. 자, A가 높을수록 B는 낮아진다 때 그 수록 있잖아. 그치? 수록. 리을 수록. 요놈도 된소리 발음돼. 그치? 난 비문학 많이 나오는 양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을지라도. 그치? 요런 것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뭐라고? 어미인데, 앞에 있는 요 리을이 뒤에 있는 누구들을 기억. 그 다음에, 자, 시옷. 지읒 따위들을 뭐 한다고? 된소리 발음하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이놈들이 관형사의 어미는 아닌데 관형사의 어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 요 정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기는 평은 발음은 된소리. 요거 기억해 주시고 사이 시옷, 사이 소리 현상은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음운 변동의 교체 였습니다. 5가지. 자, 그 다음에 내가 둘이 다 왔으니까 얘기 몇 가지. 요거 문제 한 250문제 정도 된다. 자, 근데 요거 너무 많지, 그지? 자, 합이 8세트거든? 표지에 또는 표지 한 장 넘겨서 너희들 적어. 자, 4월 3일까지 4세트. 앞에서부터야. 자, 4월 2일 수요일까지. 자, 4세트 풉니다. 4월 2일 수요일까지 4세트. 그러면은 한 100, 한 2, 3, 1, 20 문제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4세트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다음 주 요 날까지. 그치? 4월 5일 토요일까지 나머지 4세트. 오케이? 자, 이건 뭐까지 해서 답지도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 채점까지 해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문제 좀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일 꾸준하게 풀고, 알겠지? 자, 그리고 오늘 음운 변동 다 끝낼 거거든.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25페이지로 넘어가서 탈락 설명하겠습니다. 탈락. 자, 우리 탈락은 일단 있던 음운이 뭐 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라는 개념 나와 있는데, 자, 자음군의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자음군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을 우리가, 자, 자음의 집합을 무리를 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랑 다르다고? 된소리랑 다른 거예요. 아까 우리 된소리 얘기할 때 된소리는 같은 자음이 두 개 연속되면서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이 됐잖아. 이제 상기역, 상디극 같은. 근데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란 말이야. 만약에 기본적으로 자음 그룹은 몇 개짜리라고 음운이 2개짜리라고 봐야지. 맞아. 그리고 단순화 된다는 건 2개 중에 결국 하나가 뭐 된다고? 떨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국어 받침에서는 하나밖에 발음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이 자음군이라는 게 어디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받침 자리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겹받침이라는 명칭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겹자음 또는 겹받침. 알겠지? 근데 우리 2학기 때 아마 중세국어 배울 거예요.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어디에도 온다고? 그래도 고전시가 그지 뭐 읽다 보면은 자 세월이 때를 알아가는 듯 돌아온다 해서 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때라고 읽긴 읽지만은 이렇게 초성자리 뭐야 2개 이상이 잘 볼 수 있거든. 중세국어는 그랬다고.
이거 나중에 배우고. 자, 어쨌든 간에 자음군 둘 중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만 발음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개를 A와 B라고 했을 때, 그치? A가 떨어지는 게 있겠고, B가 떨어지는 게 있겠지, 뒤에 있는 게. 그래서 밑에 있는 2번 한번 먼저 보세요, 표에. 자, 2번 있는 친구가 바로 누가? A가 떨어지는 겁니다. 즉, 앞에 놈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 이거 예전에는 너희들 페이스북 많이 하던 시대는 패매가 왔다 이 지랄 했는지, 패매 안 하잖아. 그래서 뭐, 폐기물이라고 해, 폐기물. 폐기물이니까 빨리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것들 버려야 돼. 아니? 그래서 폐기물 나오면 리을 플러스 폐기물 나오면은 뒤에 앞에 거 날리겠다. 그래서 리을 피업, 리을 기업, 리을 미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자 리을 미음이나 리을 기업은 오케이 좋아. 기업 발음, 미음 발음 좋은데 리을 피업은 뭐가 남노? 피읍이 남아요. 맞아. 근데 피읍이 음절 끝에 오면은 발음이 안 되거든. 뭐로? 음절 끝소리 규칙까지 적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비읍으로 발음된다. 시를 읊다. 읊지. 이해되나? 그럼 이제 나머지 위에 있는 6개 친구 너희들 3개 외울래 6개 외울래 뭐 당연히 3개 외우는 게 효율적 아니냐. 그치? 그래서 폐기물 아니면 뒤에 거 날리면 된다고. 비 날리면 된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친구가 기억시오.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시. 그 다음에 리을 비읍부터 리을 디귿 비읍시오. 다 뒤에 것들 날리니까 기억, 니은, 리을, 비읍 따위로 발음되는 친구들이라고. 자, 근데 요렇게 가면 뭐 문제 안 됩니다만은 우리 지금 1번과 2번에 그 종류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주황색으로 색깔 처리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얘네들 왜? 우리 문법은 항상 일반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노? 예외가 있어. 비문답 마찬가지거든. 어떠한 논리 구조 사이에는 그치 원칙과 일반적 상황, 보편적 상황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예외가 있기 마련이야. 오른쪽에 초록색 암기 두 번째 찾았나? 자음군 단순하의 예외 이거 별표 치세요.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하의 예외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우리 폐기물이니까 누구 날리겠다? 앞에 날리겠다는 거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밑줄 칠게요. 만약에 용언의 어감 받침 리을 기억 대표적인 친구들 이게 막다, 묵다, 억다, 그치 또는 뭐 박다, 또는 늑다, 이런 익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어감 받침 리을 기억도 용언의 어감입니다. 또 동사 형용사라는 거야. 자, 그 리을 기억 다음에 뭐로 시작하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내지는 접사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야? 예외적으로 앞이 아니고 누가 날아간? 뒤가 날아간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밑에 맑게라는 단어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순서가 사실은 있어. 자, 원래는 이게 바로 기억이 떨어져 버리면 뒤에 깨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일단 기억이 뭐 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깨를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깨가 된 이후에 기억이 떨어지면은 말깨가 된다. 이렇게 순서로 가긴 가는데 이런 순서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리을 기억 다음에 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가 오게 되면 그때는 누굴 날리겠다? 아 뒤에 걸 날리겠다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 와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하늘이 되게 이거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맞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기억이 아닌 이상 원칙대로 맞다라고 해야 된다. 그지? 그리고 오늘은 하늘이 어떻게 빛난다고? 그리고 이거는 밝게 빛난다. 왜? 뒤가 기억이니까. 맞니? 그리고 이때는 이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밝게 빛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 자, 철수는 책을 읽는다, 읽는다. 이거 읽는다가 돼. 왜? 뒤가 니은이니까 원칙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거 날리고, 는다. 그 다음에, 자, 정빈아 뭐 일어나? 비유머. 그래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맞지?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밑에 뭐 물고도 마찬가지죠. 그지?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접사라고 한 게 추가를 해놨는데 너희들 자, 스탠드 조명에 뭐를 조절한다라고 해? 밝기, 밝기. 밝기 조절한다라고 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접사, 그치? 요 기가 명사를 만드는 파생 접사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기억으로 시작한 접사일 때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또는 우리 좀, 뭐 있노? 듣기, 말하기. 뭐. 그래, 읽기라고 안 해. 읽기라고 하잖아. 이것도 이때 기가 접사거든요. 이해되나? 그래서 이렇게 자 접사들이 붙어도 기억으로 리을 기로 끝난 어간들 다음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접사나 어미가 붙어도
예외적으로 발음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좋아요. 그 다음 밑에 2번 한번 해보자. 자, 2번은 리을 비읍이라는 이제 B가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 친구인데 예외적으로 누가 떨어진다고? 뒤에 있는 거지. 자, 그냥 앞에 있는 리을이 떨어지면서 비읍 발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다. 자, 밥다는 뒤에 자음어미가 오면 무조건 비읍으로 발음을 해버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철수가 내 발을 밥다 또는 야, 철수 내 발. 너희들 흔히 이거 그냥 음운 변동 신경 쓰지 말고 주요 이거 그냥 편안하게 발음해봐. 그래, 발지 이렇게 많이 하지. 근데 잘못됐다. 이제 오늘부터는 철수야 내 발을 밟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자음어미니까. 지. 맞아? 디귿. 그 다음에 지읒. 아니, 자,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자꾸 뭐 하더라고? 철수 이 새끼가 내 발을. 이거 말하면 어떻게 해, 정우야? 밟는다. 왜? 일단 뒤에 니은이니까, 그치? 자음이니까, 누구 남긴다고? 뒤에 거 날리고, 밑에, 잠깐만요. 앞에 거 날리고, 뒤에 거 남긴다, 이거야. 그래서, 밟는다. 그 다음에, 니은에 의해서, 뒤에만 일어나가지고, 철수 내 발 자꾸 밟는다. 아니, 자, 서 밟다 뒤에는 이렇게 자음음이 오게 되면은, 비읍 발음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세 친구는 외워줘야 돼. 이건 우리가 통시적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 원래는 자 봐봐 만약에 넙적 넙죽 넙둥이 아니고 그냥 기본형 요 놈이 오면은 저 발음 어떻게 해야 돼? 그 얘는 그냥 원칙대로 발음해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비읍에 의해서 먼저 뭐가 되고 된소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읍이 떨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방이 넓다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라고. 아니 그런데 위와 같은 자 똑같은 넙이 있는데 그렇지 얘는 널인데 얘는 지금 비읍 발음이 되는 그리고 통시적으로 결합되는 과정에서 비읍이 좀 굳어진 채로 우리가 오랫동안 서왔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누구 뚝배기 서쌤 뚝배기 생각해라. 내 뚝배기 졸라 넓잖아. 그래 안 웃어줘서 고맙다. 씨발놈들 결국에 웃네. 여학생들에게 대놓고 웃어 이지랄. 그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못 뺐던데. 서쌤 뚝배기 생각하라. 알겠지? 와, 납작한 납. 알겠나? 암기해야 돼. 요 세 친구는 예외적으로, 그지? 뭐로 비읍으로 발음된다. 자, 오케이. 그래서 자음근 단순화 했는데, 여기서 안 끝난다고. 그 상단이나 하단에 여백에다가,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할 때처럼 내가 필기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자음근 단순화 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자음근 단순화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거 음끝 할 때랑 똑같아. 자, 자음근 단순화를 적용하는 첫 번째 일단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았을 때. 단독일 때.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필브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요놈 단독으로 오면 바로 어떻게 해 그냥 흑 할 때. 이제 원칙대로 팽이물이 앞에 나면 되잖아. 자, 두 번째. 그런데 누구와? 뒤에 자음이 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단어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띄어서져 있어도, 그치? 우리가 연달아 발음할 때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 속에? 그래, 흑 속이라고 하지. 흘 속이라고 하네. 그치? 그래서, 흑하고 뒤었다면 연음되다 보니까, 이게 연속되다 보니까, 시옷에 영향을 줘서, 만약에 텀을 두고, 속 이렇게 읽었으면 대소리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이어서 좀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소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단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죠? 발음시에서 그렇지 연접되는 상황에서도 발음 이제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뒤에 자음 오니까 그지? 떨어뜨리고 대소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세 번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 똑같다고 뒤에 누구 왔을 때? 누구 왔을 때? 실질이. 그지? 실질이 우리 맹사라든지, 그지? 동사, 형용사의 어간 따위. 얘네들이 오게 되면, 자, 우리 음끝 칠 때는 어땠어? 음끝 칠 때는 적용하고 올렸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대로 올리면 됐는데. 얘는 이제 뭐, 적용하고 올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야? 떨어뜨리고 남은 거 올리면 된다, 이거야. 그지? 해서 적용 후 남은 자음을 비가 뭐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비가 있잖아. 올리겠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아까는 속이었지만 이번에는 안으로 한번 해보자. 자, 흑 안에 개미가 있다. 자, 지호야
의식하지 말고 편안하게 발음해봐. 흑간에. 그래, 흑안에. 이 새끼 의식했어, 금방. 흑안에 안 한다고, 흑안에. 그치? 그니까, 뒤에 자 뭐로 시작해? 몸으로 시작하지? 그치? 안이라는 거 뭐라고? 명사라고. 실질이라고. 그러니까 원칙대로 뭐 한다고? 폐기물 리을 날리고요. 이 비어있는 요 자리로 뭐를 올리는 거야? 나무가 올리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흑안에 개미가 산다. 의식하지 마. 코리언이야, 얘들아. 양키면은, 이줄 알겠지만, 우리 다 한국인 아니냐. 응? 자, 그 다음에, 적용을 안 하는 친구가 있다고. 자, 그럼 이제 나와야지 답이. 이제,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누구부터 쓸 때, 실질이면 돼. 앞에서기, 형식이. 형식이 됐습니다. 맞아. 자, 아까 우리 밥다, 밥고, 밥집, 밟는. 요거는 좀 어려워했는데, 너희들 이거 발음 한번 해봐. 자, 정민아. 친구가 내 발을 이렇게 해서 아파. 그래, 밟아서 아프거든. 뭐 했노? 바로, 비읍, 오른쪽 잔을 올려서 발음하잖아. 아서가 어미니까. 어미는 뭔데? 형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 말인즉슨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A, B 둘 중에 누구를 B를 뭐해서 연음해서 발음하는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자 밟아서 있고 그치? 그래서 내가 뭐 어릴 때 나는 참 이런 제 생각을 좀 했어. 우리 막 드라마 보면은 그지 할머니가 막 결혼 반대하잖아. 손주 결혼 반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뭐 이지라는 거야. 그럼 흙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 익스큐즈 뭐 이런 생각 좀 한 적 있어.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고? 그래, 흙이가 아니고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그지? 이렇게 발음한다. 연기자들이랑 발음을 이제 되게 신경 쓰니까. 아니, 자, 뒤가 뭐로 시작해? 명사 뒤에 이니까 뭐야? 조사잖아. 맞지? 조사는 형식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누구 올렸어? 바로 B를 올렸어. 바로. 흙으로 맞나? 달그로, 달겠어. 그래서 우리 닭도 엄청 많이 틀립니다. 그죠? 오늘은 달기 땡긴다. 달기를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만약에 엄마한테 치킨 시켜달라고 할 때, 어머니, 오늘 제가 하나 빼어왔습니다. 닭이 아니고, 달기 먹고 싶습니다. 이 시간. 그죠? 우리 아들 잘 배웠다. BBQ다. 그죠? 2번. 하나밖에 없었어, 사실. 자, 리을 티귿 다음에 E로 시작하는 형식이가 오게 되면, 자, 우리 오늘 시작할 때 바로 배웠던 거야. 결국 리을 티귿이란 건 뭐로 끝난 거야? 티귿으로 끝났지? E로 시작하는 형식이면은, 정민아, 뭐 적용? 국경하죠.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 훌치다 같은 것들 있었잖아. 맞지? 훌티다가 아니고, 여기 중간에 끼어들어간 이 힐이기는 접사란 말이에요, 접사. 맞지? 그래서 훌치다. 또는 별을 훑는 뭐 도구라고 해가지고 벼훌이라는 여기도 접사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발음하면은 별을 훑는 도구 벼훌티가 아니고 벼훌치 이렇게 발음. 맞지? 어쨌든 요 2번인 케이스는 부계음화가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까지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맞니? 그래서 어쨌든 자음군 단순화하고 음절 컷소리 규칙하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국어에서는 받침절에서 하나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떨어지지 않고 바로 올라가거나 내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닌 다른 음문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여기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네.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근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야. 지금 왼쪽에 표에 보면은 지금 2번에 3개, 1번에 6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 여기 있는 겹받침 말고 못 쓰는 사실은 뭐 맞지 않는다에 니은 히읗도 있고, 그지? 물이 끓는다에 리을 히읗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좀 애매하다. 내가 이거 히읗 하려고 할 때 좀 설명할 건데 얘네들은 참 애매한 게 뒤에 모음이 붙냐
자음이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명해 준대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통일이 좀 되면 좋겠는데 너희들 근데 이걸 나눌 필요는 없어. 그냥 일단 히읗이 뭐 된다고? 그냥 사라진다, 탈락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쌤이 이왕 한 거 뒤에 히읗 탈락 먼저 하고 리을 탈락을 좀 할게. 시간 관계상. 그래서 26페이지에 괄호 2번 히읗 탈락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요거 하고 위에 리을 탈락 올라갈게. 자, 히읗 탈락 해가지고 금방 내가 니은 히읗, 리을 히읗 설명을 좀 했는데 어쨌든 용은 어간 말 자음 히읗이 어간 말 자음 히읗이란 그냥 히읗으로 끝난 것 플러스 누구?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도 포함이에요. 자, 그 뒤에 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가 붙게 되면 히읗들이 뭐 된다고? 히읗들이 탈락된다 이겁니다. 모음이야, 모음. 그래서 여기 밑에 예문에 세 번째까지 해가지고 이거 슬러시 한번 넣어, 또는 밑줄 한번 넣어 구분해봐봐. 자, 오케이, 좋아. 뭐, 나은, 좋아. 그치? 사이다. 또 사이다 중간에 끼 들어간 이 뭐라고, 지호야? 접사. 중간에 이 일이기는 다 접사다. 알겠지? 자, 오케이, 좋아. 그리고 리을 히읗 다음에 지금 요거 어미. 싫어, 리을 히읗 다음에 어미. 아는 은 어미라고. 그래서 다 히읗 탈락 설명하는데 밑에 지금 자, 끌래는 뒤에 모음이 아니고 뭐가 왔니? 자음이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히읗 탈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 자음군 단순화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히읗이나 리을 히읗은 아까 선생님이 살짝 적었지만 뒤에 모음이 결합해서 히읗이 떨어지면 요거를 히읗 탈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음이 붙어서 그치 히읗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걸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르더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히읗이란 놈이 뭐 됐다고? 떨어졌거든, 그치?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좀 구분하는 게 난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이런 용어가 지금 이제 나오니까 너희들이 쌤 그러면은 니은 히읗을 리을 히읗은 히읗 탈락이에요, 자음군 단순화예요. 내가 많은 질문을 받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해주는데 이렇게까지 너희들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히읗 탈락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히읗이 그냥 사라졌다. 라고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나오면 그냥 히읗이 떨어졌다, 그냥 탈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건 너희들이 여기서 국어 교육과 가르치는 거 없잖아, 솔직히. 내가 그때 첫 시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어 교육과 가면 쌤처럼 돼.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알겠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돼서 히읗 떨어지고 리을과 니은이 만나 순행적 유음화까지 일어나고. 그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음이, 자, 이거 그죠? 또 뭐 있노? 철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럼 요때 그냥 자음 때문에 니은이가 떨어져 버리고, 히읗이 떨어져 버리고 끝인 거야. 맞지? 그냥 히읗 탈락만 일어났다. 그럼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났다. 있던 히읗이 사라졌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리을 탈락 할게요. 리을 탈락. 자, 그리고 너희 잠깐만. 소리야, 이 앞에 몇 시에 끝나? 네, 하군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금방 알았잖아. 뒤에서, 집에서 귀한 누구? 아들님, 아드님. 아드님 아닙니까? 그지? 아니면 맞아. 니은 이제 접사니까. 자,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리을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봐와요. 그런데, 너 잘 생각해봐. 우리 아들 플러스 똑같은 님이, 자, 원래도 해님, 달, 님, 다님. 그거를 덜림 그대로 가잖아. 얘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위에는 활용시의 리을 탈락은 필수적이지만, 요 단어 형성 복합 과정에서 리을 탈락은 이걸 우리는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수의적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 세모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OX가 가는 공존하는 거. 그래서 자, 또는 아까 왼쪽에 말 앤드 소는 마소라고 했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리을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잖아. 맞지? 얘네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리을 탈락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어떤 법칙으로, 규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의적 한성이다. 다만 일어나면서 쌤이 이번에 적을 때 지금 예시문 적을 때 아까는 계속 이렇게 꺽쇠 넣어가지고 그 안에 막 표기 보여줬거든. 그치? 근데 지금 저 꺽쇠 안 적었어요. 이 말이 즉슨 리을 탈락이 일어나면 뭐까지 반영이다? 예.
우리 음운변동 14가지 배웁니다. 14가지 중에 3가지만 딱 표기를 반영을 할 건데 여기는 리을 탈락이 첫 번째로 표기까지 반영하는 음운변동이에요. 알겠지? 자, 그리고 밑에 모음 탈락 넘어가 되겠니? 자, 모음 탈락 보세요. 모음 탈락 2가지는 자, 탈락이 나오네요. 탈락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탈락 참만 힘들어해요. 자, 어쨌든 으로 끝난 어간. 자, 으로 끝난 어간 다음에 또 활용이네. 자, 아 또는 어라는 역시 또 무슨 어미? 모음 어미가 붙게 되면, 그치? 그때는 우리 어간 끝에 있는 으가 떨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뜨다 뜨고 뜨니. 자, 뭐로 끝난 어간? 으로 끝난 어간. 그치? 눈을 뜨어라, 뭐 떠라. 그치? 자, 그래서 어랑 만나서 으가 떨어진다. 상디귿과 어가 만나 떠가 됐다 이겁니다. 자, 쓰다 쓰고 쓰니, 바다 쓰어라, 뭐 서라. 그치? 자, 그리고 크다 크고 크니. 자, 크어서 커서 저는 이 다음에 크어서 커서 맞나? 그리고 많이 나오는 거 아프다. 뭐라고 해? 아파. 그치? 아프다 아프고 아프니 으로 끝난 어간 다음에 아가 오니까 으가 떨어지고 피우고 아가 만나 파가 됐단 말이야. 맞나? 야, 정민아 오늘 수업 마치고 교무실 좀 들러. 뭐? 교무실 좀 들러. 그치? 들르다 들르고 들르니 으로 끝난 어간. 맞아. 떨어지고 리을과 어가 만나 들러가 됐다. 맞나? 그리고 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러르. 뭐라고? 선생님 우러러라고 했어. 그치? 우러르다 우러르고 우러르니 으로 끝났는데 그치? 자, 어랑 만나서 으가 떨어지고 러랑 만나 우러러가 된다. 위에 있는 따르다 따르고 따르니 마찬가지야. 그치? 그래서 따라. 맞나? 자, 그래서 어떻게 좋아. 그리고 왼쪽에 또 한 개 더. 자, 왼쪽에 탈락 너희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거 세 친구 나와요. 별표 치세요. 자, 왼쪽에 탈락 헷갈린 탈락의 이해 세 친구. 담그다, 잠그다, 치르다. 맞지? 야, 지호야. 정빈이가 우리 배신했다. 저 새끼 담궈, 담가. 담가라! 그래서 담궈 없어요. 알겠지? 정빈아, 꼭 솔꼭지 잠가, 잠궈. 뭐? 잠가. 그치? 와, 오늘 정말 큰일 치렀다. 알겠지? 그래서 왼쪽에 제 친구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 치르다 포함해서 따르다, 우러르다, 들르다. 그치? 자, 요런 친구들. 다 지금 탈락 일어나서, 오케이, 좋아. 뭐, 얘네들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자, 요거 옆에 따로 한번 쳐. 르로 끝난 어간은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르로 끝났다라는 건 동시에 뭐로 끝난 것을 전제하기도 하니, 으로 끝난 것을 전제하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러르다, 들르다, 따르다, 왼쪽에 있는 치르다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아니, 르로 끝났을 때 첫 번째 가능성은 뭐가 떨어진다? 으가 떨어진다. 맞아? 근데 문제는요, 으가 떨어지지 않고 이상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고. 요런 게 이제 낚시로 나온 거고. 쌤저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요? 아니, 우리는 으탈락을 배워서 내가 으탈락이 아닌 거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그만이야, 학교에서는. 안 그래? 구분해야 된다고. 자, 봐봐. 자, 르라는 게 갑자기 지금 으가 떨어진 게 아니라 르 자체가 리를 갑자기 두 개로 바뀌어버려. 아니, 자,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어 주세요. 뭐라고 해? 눌러주세요. 맞아? 이거 지금 만약에 으탈락 일어나면 어떻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치? 병신 같은 말이 어딨냐? 그래서 르가 뭐로 바뀌었다고? 리을 두 개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건 으탈락이 아니거든. 맞아? 자, 또는 야, 영수 너 자꾸 나 놀리면 선생님한테 다 읽어. 뭐라고? 다 읽어. 맞아? 어떤 뭘까? 르가 으가 떨어진 경우 다이러가 아니고 르가 리을 두 개로 바뀌었다. 되니? 이처럼 으탈락이 아니라 이상한 변화가 생겨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르로 끝난 어간에 이제 르는 가만히 있어. 뒤의 어미가 이상하게 변화를 해버립니다. 르는 그대로.
어미가 어에서 갑자기 러로 바뀌어버려. 자, 대표적인 예로, 자, 우리 이제 5월쯤 되면, 그치, 꽃 다 지고, 초록초록하게, 그치, 산이 푸르어 간다. 어떻게? 푸르러 간다. 그치? 그럼 이거는, 자, 봐봐, 으탈락 시켜봐. 풀어 간다, 너. 그럼 이상한 리을리을로 바꿔봐. 풀러 간다, 너. 그럼 뭐가 딱 적당한? 푸르러 간다. 맞아? 자, 그리고 일을 한 번 더 적을 거야. 자, 우리는 학원에 5시 30분쯤 이르어, 즉, 여기서 이르다는 뭐야? 도착하다, right? 자, 그럼 이때는 학원에 5시 30분쯤? 그래, 이르러. 그러니까, 어미의 어가, 뭐로 바뀌어? 르는 그대로 있죠. 맞지? 그리고 사실 잘 안 씁니다만 내가 따로 필기 안 할게. 9월, 10월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곡식들을 익어야지. 그치? 곡식이 이제 익어가는 누렇게 이제 익어가는 들판을 그치? 누르러 간다라고 해. 그때 누르다는 옐로입니다. 이제 프레스는 눌러지만 그치? 누르러 간다 할 때 누르러 간다는 곡식이 익어가는 황금색. 어쨌든 간에 이렇게 르로 끝났을 때, 즉, 으로 끝난 것이긴 하지만 은탈락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 적용해보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모음탈락인데, 근데 모음탈락은 이거 미안하다. 아웃탈락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자, 아웃탈락, 도움탈락까지 할게. 그래서 요번에 어간이 이번에 또 아어로 끝났는데 뒤에 어미도 누구로? 아어로 시작해버렸다. 아와 어와 그치? 동음 같은 음이 반복되니까 둘 중 하나가 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가아 우리 국어에는 이렇게 가만 딱 나왔다고 이거 어간만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간과 어미는 항상 세트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간 어미가 뭐기 때문에 모음이 같았기 때문에 탈락이 된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 모음의 반복은 가급적이면 피하거든. 그치? 그래서 나서었다 나섰다 갔다 갔다 그치? 이런 식으로 건너오라 건넜다 그치? 또는 타라 타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 모음 둘 중 하나가 떨어지는데 어간 모음이 떨어지나 어미 모음이 떨어지나? 뭐일 것 같아? 어간 어미 이건 그래서 둘 중에 둘이 나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 나는 두 가지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자, 지금 우리 탈락을 배우고 있는데, 티읕 탈락부터 위에 리을 탈락까지, 으 탈락까지 다시 뭐, 활용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으 탈락도, 리을 탈락도, 히읗 탈락도 다 어디 있는 친구들이고? 어간에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얘도 규칙적으로 봤을 때는, 어간에 떨어진 게 맞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규칙 말고, 이 어간과 어미가 둘이 만났을 때는, 우리가 형태소의 힘의 논리로 따졌을 때, 당연히 먹과 다가 막 이르다와 어가 있으면은 누가 더 의미가 더 강하고 뭐가 더 파워가 세겠니? 이르 그지 먹과 같은 어간이 훨씬 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건 누군 거야? 쓸데기 없는 어미가 죽어야 된다라는 설도 분명히 있대요. 형태소 힘의 논리로. 이건 논문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 학자들끼리 합의를 못 봤다고. 누가 뭐가 떨어지는지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그냥 둘 중 하나가 떨어진다. 알겠지? 똑같은 의미 반복되면 둘 중 하나가 떨어진다. 아까 히읗 탈락이랑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알겠지? 탈락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네 가지 남았어요, 이제. 자, 뒤에 첨가. 자, 첨가라고 해가지고 어떤 게 지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첨가로 니은 첨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초록색 암기라고 찾았니? 자, 요 세 가지 조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난 여기 흑반에는 자 여기 자, 글로 표현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어쨌든, 니은 첨가는 발음상 첨가되는 겁니다. 일단 조건 1번 해가지고 해당 단어가 뭐여야 된다? 복합어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세 마리여야 됩니다. 그치? 어근끼리 결합하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거나. 자, 두 번째. 어쨌든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니까 앞뒷말이 있을 것 아니야? 자, 근데 앞말의 끝소리가 뭐로? 자음으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앞말이 뭐로 끝내야 된다는 거야? 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치? 자음으로 끝났다는 건 받침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가 이야 여요 유 즉 자 이와 반모음 이고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중모음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야 여 요 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하게 되면 자 그럼 봐봐.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뒷말의 첫 소리가 비어있어 채워져 있어?
비어있는 거야. 첨가는 없는 자리에 생겨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은 어디에서 뒷말의 첫 소리에서 그지? 생겨나는 거야. 여러분 원리는 논리적으로 판단하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맨입 할 때 요 맨은 그것 말고 더는 없음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생어 복합어지. 자, 앞말 받침으로 끝났지 니은, 뒷말 이로 시작하지. 그랬더니 발음상 봐봐. 자, 비어있는 요 자리에 니은 소리가 추가됐죠. 많이. 자, 밑에 남존여 얘기 치세요. 이건 두음 법칙이라서 이건 니은 참가 얘기 안 해요. 자, 빼고. 자, 늦여름에서 그치? 자, 이 늦이. 자, 늦다 해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접두사입니다. 늦은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 사전에 검색하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파생어입니다. 맞지? 앞말 받침으로 끝났지? 그리고 자, 이 지읒은 지금 무슨 상황이야? 뒤에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이가 왔으니까 음끝 적용을 해. 그치? 그래서 니은처만 먼저 해도 상관없고 자, 음끝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니은이 첨가돼도 지읒은 뒤에 있는 자음 때문에 음끝 일어날 것이고 아니, 니은 첨가 안 돼도 뒤에 있는 여름이 뭐기 때문에 실질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가 돼야 된다고. 어차피 음끝이 돼야 된다 이거야. 이거는 상관없다. 음끝 문제 해도 상관없다. 자, 어쨌든 음끝 했고 어쨌든 뒷말 여로 시작하니까 니은이 첨가되면서 디귿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니은 첨가된 니은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해되니? 그리고 물약. 자, 물하고 약은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쓰는 단어 어근어근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앞말 받침으로 끝났고 뒷말 이하여요로 시작하니까 뒷말 첫 소리에 니은이 첨가됐다. 이제 그랬더니 유음 리을과 비음 니은이 만나서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났다는 거지. 얘랑 되게 비슷한 게 일어나는 게 불려우, 발야구, 알야구 다 지금 요거랑 똑같은 패턴이지. 맞지? 응. 자, 근데 이 니은 첨가라는 것도 아까 우리 리을 탈락의 그 단어 형성시 이것도 단어 형성 과정이거든. 그치? 이게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너희들 잘 생각해봐. 오른쪽에 얘가 나올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독 플러스 약. 자, 독 플러스 약. 이거 만약에 니은 첨가 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독, 약에다가 뭐 일어나? 비음화 일어나서 뭐 돼? 동약이. 그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발음해버리면은 야, 그 동약 먹지 마라? 동약 먹지 마? 동약이라는 게 있나? 이러고 이마 약은 뭐야? 먹어버릴 수 있다고. 즉 포이즌의 의미가 지금 뭐 되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뭐 하지 않겠다고 니은 첨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얘 정도들만 그지 또는 교과서는 얘 정도들만 보셔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연음하면 돼. 독약이라고. 그래서 포이즌 독의 의미가 살아있잖아. 이제 분명히 드러난다 이거. 그래서 오른쪽에 아마 얘가 있을 건데 니은 첨가라고 무조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자 특히 1번 요거 한번 별표 쳐봐. 자 니은 첨가의 예외에 1번 보라색 있니 그지? 자 특히 너희들 눈인사 첫인사 같은 경우에 눈인사 첫인사라고 안 하잖아. 그지? 누딘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첫인사 이거 별표 치세요. 뭔가 아는 눈빛인데. 예.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할까? 두 개 아니에요? 어? 두 개 다 돼요. 근데 이거 어떤 혹자는 또 뭐 한다고? 아, 멋과 있다니까 합성어는 멋있다 이지라. 안 된다고. 알겠지? 얘는 이런 경우도 아까 우리 위에 첫인사 같은 것처럼 그렇지 니은첨가 예외가 이거 이제 니은첨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 뭐 딛다 딛다가 원칙이고 그치? 뭐 씻다 씻다는 뭐 됐다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허용해줘. 내가 슬러시 왼쪽 거는 뭐라고? 원칙. 오른쪽 건 허용이야. 알겠어? 왼쪽은 원칙, 오른쪽은 허용. 그러니까 멋있다, 맛있다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만 멋있다, 맛있다가 원칙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끝 일어나고 연음 일어나고 또다시 음끝 일어나고 된소리 대기.
그러니까 음운 변동만 따지면은 3번만 일어난 겁니다. 음도 2번에 댄순 등이 한 번. 맞지? 그러니까 첫인사 이런 거 없어. 첫인사. 그지? 그러니까 요 원리랑 좀 비슷한 거죠. 그죠? 자, 뒤가 어쨌든 실질이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밑에 반모음 첨가 한번 가볼게요. 자, 반모음 첨가라는 건 우리가 반모음의 개념 종류를 수요일에 배웠어요. 반모음 2와 반모음 5가 있는데 여기서 반모음이 첨가되는 반모음은 반모음 2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용언의 어간이 뭐로 끝났을 때 대개는 이렇게 2로 끝난 어간일 때야. 자, 이든 오이든 우이든 간에 자, 1로 끝난 어간 다음에 어나 오가 오게 되면은 여기 뭐가 추가된다고? 반모음 이가 추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모음 이 짧게 발음하고 단모음 어 발음하면 뭐 되노? 여 돼. 그치? 다음 이 다음에 오 발음하면 어떻게 되노? 요 돼.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잘 들어와. 우리 반모음은 1인분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반모음이 첨가는 되는데 얘는 사실상 니은 첨가와 다르게 뭐가 음음의 수가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발음하는 건 또 메인이 아니고 또 뭐 된 거라고 결국 허용된 거예요. 자, 아까 너 잘 들으면은 자, 저기 아기가 기어간다 했을 때 기어간다고 했는지 기어간다고 했는지 이게 발음이 애매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런 경우라서 이게 지금 반모음 첨가된 것을 좀 허용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그치? 청자 입장에서 그지? 이게 듣는 상황에서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 암기 요거 별표 치세요. 사실 요게 지금 표준 발음법에서는 요 4개만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아마 요 4개만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4개만 기억해도 돼요. 꽃이 피어 있다. 그치? 저는 올해 고등학생이 되어요. 할 때 되어요.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슬러시 왼쪽 원칙이고 오른쪽 허용입니다. 이요 아니요. 그치? 그래서 너희들 봐봐. 너희들 음식점 가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발판에 적혀있지. 근데 사장님 발음 어떻게 하시노?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잖아. 요로 분명히 하신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반모음 첨가 허용된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경우들, 그치? 표기는 그대로 뭐야? 반모음 첨가시키면 안 됩니다. 표기는 그대로 둬야 돼. 발음상 어서 오십시오 해도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4가지 돼요, 피어, 이요, 아니요 기억하기. 알겠니? 자, 그 다음 뒤에 사이소리 현상을 혹시 학교에서 하게 되면 나한테 알려줘. 요거는 한 30분짜리이기 때문에 너무 길다. 자, 3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군요. 축약 2가지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 자음 축약은 셈이 뭐 따로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드브지옥과 히읗이 만나면 뭐 된다고? 크트프츠가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유행은 돌고 도니까 쌤 어릴 때는 참 우리 엄마가 사주는 골덴 바지 정말 입기 싫었거든. 뭐 골덴 바지 이지랄 한데 골덴 바지 하는데 그냥 그드브지옥 플러스 히읗 되면 크트프츠. 이때는 뭐 해도 된다고?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고. 히읗 먼저 와도 된다고. 그지? 됐노? 히읗 옳지. 그지? 이런 거. 끊기. 자, 그 다음에 히읗과 그지? 비읍 히읗 와도 돼. 비읍 히읗 와도 돼. 자, 그 다음 밑에 요거. 자, 모음 축약. 요것은 이제 이중모음 설명하면서 강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개의 단모음, 즉 단단이 만나서 그 결과가 뭐인 경우 이중인 경우가 있고, 그치? 자, 단단이 만나서 결과가 뭐인 경우 있다고? 단인인 경우 있다고. 맞아. 그래서 이중모음이고 단모음일 때 어쨌든 간에 의문의 개수적으로 치면은 다 뭐가 공통적으로 축약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맞니? 그런데 자, 단모음일 때는 결국 단단이 단일 때는 이중모음 아니니까 반모음이 필요가 없는데 결과가 뭐일 때는 이중일 때는 저 앞에 있는 누구? 단모음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 요때는 반모음으로 그치 바뀌어야 된다는 교체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그래서 밑에 예문 한번 보세요. 가지어가 가저가 됐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요때 요 이가 그치 이중모음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고? 반모음이 돼야 된다 이거야. 원래는 단이었는데 그치 이중모음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반모음이 됐다 이겁니다. 밑에 있는 줄이어도 마찬가지지. 이게 이중모음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요런 것도 좀 독특한 것 같아. 자, 대어 할 때 요 오, 이가 다는 맞아.
다는 맞는데 그리고 결과가 이중이 됐는데 사실 요 5,2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 5,2에 해당하는 뭐가 없니? 이 반모음이 없어요 사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하면 된다. 5,2 플러스 어는 그냥 5에로 축약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돼요. 여기 한글 맞춤법 37항에서 5,2와 어가 만나면은 그냥 5회로 준대로 적는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한글 맞춤법 37항에 따르면. 알겠지? 자, 그리고 왼쪽에 다시 한번 봐. 왼쪽에 자, 단단 더해져서 뭐가 만들어지는 사례였노? 단이 만들어진 사례 있잖아. 만약에서 단단이 만나 단이 만들어지는 사례 사이가 자 아가 그리고 이가 만나서 단이 됐으니까 이거는 축약으로만 보면 돼. 둘이 만나 하나 되고 밑에 있는 보이다가 배다. 그치? 그래서 오와 이가 만나서 그치? 오이가 돼. 오이 지금 뭐야 이거? 이거 이중모음 착각하면 안 된다. 키위 제외해 금보고 절대 그거 그치? 제외할 때 제외해 그 친구야. 그 다음에 누이다 할 때 눕게 하다. 그치? 니다. 그래서 오와 이가 만나서 위라는 단이 됐으니까. 어쨌든 결과가 단이면 뭐가 필요 없다? 반이 필요 없으니까. 그치? 그때는 그냥 축약만 보면 되는데 이중일 때는 요거까지도 기억 좀 해줘야 된다. 그치? 자자자자자 여기 흑반 좀 봐. 뭐라고? 봐라고 하잖아. 그치? 그 밑에는 오와 아가 만나서 그치? 뭐가 된 거야? 와가 됐단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오가 뭐로 바뀐 거라고? 반모음 오로 바뀌었다 이거야. 맞니? 그러니까 요렇게 그치? 자 음절의 음절의 수로 보면은 축약이 맞지만 요렇게 지금 이제 줄어들기 위해서는 그치? 반모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모음하라는 교체 관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좋아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주의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뭐 그래 견해 같은 것들이니까 이건 딥하게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음운 변동 그 문제들 있지 그지 3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약 한 30 한 두세 문제 정도 될 겁니다. 요거도 수요일까지 다 풀어봅시다. 아니 요거는 다 모의고사 수능 기출. 그럼 너희들 앞에 그 8개 문제 풀어왔니? 요거 내가 좀 잠깐 풀이할게. 내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풀다 보면은 필요한 문제가 있거든.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 자, 1번의 정답은 2번 합시다. 이거는 막 그냥 은의 개념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2번에 자, 이거 뭐 4번하고 넘어갈게요. 아마 비분절 의문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긴 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3번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리 국어에는 초성에, 현대 국어에는 초성에 2개 자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답은 1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 치세요. 자, 국물이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비음화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비음화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걸 좀 얘기한단 말이야. 결국 4번에 미음 이, 그치? 자, 안 울림 소리인 기억이 울림 소리인 이응으로 발음되도록 만들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미음은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동화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억이 피동화음의 관계로서, 그죠? 이게 자음, 이제 조음 위치는 그대로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1번 소리 있지 봐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면서 좋은 위치가 바뀐다는 말 되니? 위치 같은데. 그러니까 표를 주면 편해. 근데 표를 안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쌤 생각은. 알겠지? 그 다음에 2번에 울림소리 이응이 안 울림소리 기억. 아니지. 안 울림 기억이 울림 이응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3번에 울림 미음과 이응이 만나서 안 울림 기억을 울림으로, 아니, 미음과 이응이 만나서 기억을 왜? 미음과 기억이 만난 거지. 맞지? 그 다음에 5번에 파열음 기억이 탈락이 아니고 교체가 되어서 비음, 이응으로 바뀐 것이지. 이렇게 가야지. 그지? 자, 난이도 하였습니다. 자, 5번의 정답, 5번 할게요.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우리 국어에 이제 이 풍부한 어떤 표현. 그죠? 그래서, 머리가 빙빙 돌아, 머리가 핑핑 돌아, 머리가 빙빙 돌아. 사실 어감 다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강 작가 나오기 전에 노벨문학상에서 계속 이제 손해를 봤던 게 이 새끼들이 번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우리 어떤 느낌들. 그지? 조금 손해를 좀 봤어요. 자, 6번에, 자, 요거 별표. 이거 중하라고 돼 있지만은, 충분히 내신틱한 문제야. 자, 기억, 니은 뭐야? 비음화, 유음화제. 그치? 자, 그래서 특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순행적 유음화, 역행적 유음화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디귿은 국외음화예요. 오늘 국외음 배웠으니까. 자, 1번 선택지. 자, 기억은 첫 음절 끝에 파열음, 기억이, 그치? 뒤에 자음과 결합해서 유음이 됐니? 비음이 됐지, 이응.
맞지? 또는 영향을 받아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2번에 자 니은은 유음이 앞뒤 비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비음 니은 이 그제 앞뒤에 있는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바뀐 유음합니다. 그제 그래서 물난리 할 때 난의 초성의 니은은 순행절. 그제 받침의 종성의 니은은 역행절. 3번 선택지 여린입 디귿은 여린입 천장 소리가 뒤에 잠을 닮아 아니지 여린입 천장이 아니고 치조음 잇몸 소리가 뒤에 뭐 모음을 닮아서 또는 모음의 위치 발음 위치를 닮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왜? 9개월 만에 자음과 뭐가 만나는 거니까 모음이 만나니까. 그렇지. 알겠지? 자 3번 같은 것도 중요하고 4번에 그래서 기억 니은 자음 동하니까 위치 그대로 뭐만 바뀌었다? 방법만 바뀌었다. 그 정답 4번이잖아. 맞지?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뭐 허접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너희들 그 내신 나면 정신 못 차리거든. 자 5번에 니은과 디귿은 위치가 변했다. 위치까지 변한 건 누구라고? 국외음화라고. 알겠니? 자 다음에 7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렇다고? 아, 이와 어, 이는 소리상 구별이 안 되는데 결국 혀의 높낮이. 혀의 높낮이는 우리가 대화상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입을 벌리는 정도. 저모음일 때가 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이를 더 크게 벌려줘야 된다. 정답 2번이고 8번의 정답은 3번 하겠습니다. 이건 표만 보면 맞힐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네요. 그죠? 저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단 하나의 차이 때문에 지금 의미가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수능 문제 나온 건데 저 추출 한번 해봐봐. 지금 틀렸어? 아, 네 설명 요거만 하고 마무리할게. 자, 그래서 내가 좀 펴보자 그러면. 이 지금 A에 나와 이게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단 하나의 지금 자리에서 음운이 달라져 가지고 의미가 달라진 단어의 상을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 그러니까 얘를 쉽게 얘기해서 구실과 구슬은 뭐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실과 슬에 있는 그 중성 모음 때문에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출해낸 모음이 바로 뭐라? 이와 으라는 거야. 맞지? 동그라미에서. 그 다음에 자 머루에 그러면은 자 최소 대립상 어디 있을까? 하나 차이 나는 거. 누구? 마루. 그치? 그러니까 마루에서 추출된 건 그 마루머루에서 추출된 건 누구야? 아와 어인 거지. 그럼 나머지 누구 있어? 소리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쉬, 내가 자꾸 얘기한다. 위와 외. 얘네들 단모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추출된 건 누구라고? 위하고 오. 모래는 뭐 없었네. 그치? 그래서 요렇게 요 6개 가지고 이제 표 보면서 찾으면 되는 거지. 알겠나? 그래서 단 하나의 음은 자리에서 그치? 차이가 나는 그 단어의 집합 조합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고 그때 그 차이를 유발했던 친구를 추출해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뽑아내가지고 얘네들 몇 개냐를 물어본 거였거든. 그치? 이건 수능 기출, 기출 문제지만 많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그치? 몇 개의 평순이야? 평수는 우가 없는 거잖아. 우, 평수는 4개지, 4개. 맞지? 좋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의문 변동 문제 꼭 다 풀어와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 4시 반이고, 토요일 5시. 알겠지? 고생 많았어. 그래서 들은 문제 밀리면 답 없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도 쌤이 수업 지금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신 말씀 한번 보세요. 끝까지요. 예, 41번까지.